21번입니다. 21번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네요. 자, 투자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1번.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매매 차익, 예, 자산 가치, 또 하나는 임대료, 이걸 운영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예. 2번,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이게 맞죠?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이렇게요. 다시요. 요구 수익률 뭐라고 하자?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것은 일반적으로 무할인 이렇게 하자고요. 무할인이 뭡니까?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율을 합친 거다. 이렇게요. 무위험률, 할증률, 인플레이율. 그런데 무위험률은요, 은행 예금 이자죠. 그리고 할증률, 인플레이를 더하는 건데,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예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 3번.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한다. 자, 위험을 기피한다. 이 말을 보수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높게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투자자의 마음 가운데 보수적 이런 말이 나오면은 모든 말들이 높게,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낮게, 기대 수익은 낮게, 이 말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높아진다. 맞습니다. 4번. 민감도 분석 그러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투입 요소의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느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미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이게 투입 요소죠. 투자 가치, 결과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맞는 거예요. 민감도 그러면 민감한 정도, 투자에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 여기서는 환경이 이제 투입 요소가 되는 거고요. 결과치는 투자 가치 영향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자, 이게 틀렸는데, 우리가, 순현가 그러면은요, 우리가 DCF죠? 이렇게 할인했다, 이 말은, 현가로 계산했다. 그 현가로 하는 것을, DCF법인데, 할인했다는 건 현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현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순현가는요, 제가 순요 내내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 합니다.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로, 내부는 내부 수익률로 현가 계산했다, 할인했다. 이게 할인 또 재투자율, 이게 할인율,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순요 내내 이 단어로 판단을 해요. 조금 어려운 지문에 들어갑니다. 다시요. 우리가 DCF 그러면 할인법이고, 할인했다는 것은 현가 계산했다는 거고, 현가 계산했다는 것은 시간가치 고려했다는 거고, 이때의 순현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할인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순현가가 내부로 할인했다 하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순현가는 요구로 할인한다 한다는 것.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에서 우리 지렛대 효과에 관련된 지문으로 1, 2, 3번을 정리를 했어요. 총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크다. 자, 지렛대 그러면 빌려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리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정이고요, 내가 손해보면은 부다. 그런데 내가 이익 봤다, 손해 봤다 기준은 은행 이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은행 이자를 중심으로 봐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더 벌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정. 은행 이자보다 못 벌었다 그러면 부가 되는데, 그 은행 이자를 시험 문제는 저당 수익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먼저 보면은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총자본 수익률 그러면 뭐냐면 물건에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은행 이자가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부의 지렛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을 높였다 이 말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많아지면 내 자본 수익률은 하락시킨다. 그럼 맞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데 1번에 가서 보면은요, 아까 은행 이자를 가지고 저당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지분 수익률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분 수익률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정이 되고, 내가 돈을 못 벌었다 그럼 부가 됩니다. 자, 근데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과의 관계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작다는 거죠. 총자본이 크다는 건 지분이 적다는 거죠. 항상 순서가 제가 저총지 이렇게 하자고 해요. 말하자면 한쪽이 저고 한쪽이 지분인데 가운데가 총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크면은 정리되고요. 이렇게요. 만약에 지분이 작으면은 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번은요. 총자본이 크다는 것은 지분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1번과 2번은 표현을 달리 했던 것 뿐이고, 1번은 지분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2번은 저당 입장에서 한 거예요. 둘 다 지분입니다. 해서 지분 수익이 높아진다, 틀렸다는 거죠. 둘 다 떨어진다. 조금 수험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분 입장에서 내가 많이 벌면, 내가 플러스면은 정이고, 지분 입장에서 손해보면 부다.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었으면은 정이 되고, 은행 이자보다 못 벌었으면 부가 되는데, 1번은 지분이 적은 경우니까 부가 되는 거고, 2번은 은행 이자가 많은 거니까, 여기서 이자는 대출 이자죠? 부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대요. 부채 비율을 낮췄어.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대출을 줄인다고 정으로 바꿀 수 없다 하자는 거죠. 예, 이미 한번 손해보고 있으면 대출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지문은 X. 4번. 실현 수익률은 결과로 나온 겁니다. 투자자의 포기를 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기회비용 그러면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인데, 그게 원하는 것이 내가 포기한 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뭡니까? 결과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결과의 실현 사이에 이 변동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내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과 결과의 실현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요. 4번은 X. 자, 5번은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결론은 제가 앞에 기본 강좌에서 기호투시 이렇게 하자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렇게요. 이거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물건에서 준 것이 기대죠. 물건에서 예상된 게 기대죠. 내가 원하는 게 요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물건이 준 것이 많으니까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투자 가치는 내가 본 물건의 값어치예요. 시장 가치는 시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시세보다 높다. 그러면 그 물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 기억할 때 기호투시.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대와 요구의 사이에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하면은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률은 떨어져요. 우리 결혼할 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 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격 올라가면 수익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가격과 수익은 어떤 관계? 반비례. 그런데 이 수익이라는 말이 수익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자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환원이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 수익률, 환원이율 다 같이 풀어가고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 가격과 수익률도 반비례, 가격과 환원율도 반비례. 자, 그래서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대 수익률 떨어진다. 이렇게. 그런데 결론은 기대가 요구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기대가 크니까 떨어지고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기대가 작으니까 올라간다. 그런데 5번을 보면은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대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작으면은 뭐가 돼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락한다 그러면 틀리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 결론은 기호투시인데 기대가 요구 따라가는데 기대가 많으면 기대는 떨어지고 기대가 적으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요구가 기대보다 크니까 기대가 적어서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게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수익은 수익률 또는 이자율 또는 환원이율 다 무슨 관계? 반비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6번입니다. 투자자가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무위험률은 높게 계산된다. 이 점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은요. 무할인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인데 여기서 무위험률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은행 예금이자다. 또 국공채 수익률이다. 이거는 국공채 수익률, 은행 예금 이자는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릅니다. 투자자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 영향이 없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하고 X가 되는 겁니다. 보수적이든 공격적이든 무위험률은 은행 예금 이자는 국공채 수익률은 투자자에 관련이 없고 국가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7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이거 틀린 거죠. 자, 요구 그럼 투자자가 원하는 건데 물건이 위험하대요.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니까 올라가야 되죠.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올라간다. X. 그 다음에 자 8번은요. 자, 이래서 위험에 대해서 위험이라는 건 변동 가능성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위험의 사람의 성향을 제가 회선중 이렇게 하자고 해요. 회피형, 선호형, 중립형. 회피형을 우리가 혐오형이라고도 하고요. 선호형을 추구형이라고도 하고요. 중립형을 독립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피형을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호형을 우리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회피형과 보수적은 같은 말, 추구형은 공격적이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비례 아닙니까? 수익이 많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비례라는 사실을 내가 수익이 많으니까 위험도 크다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은 선호형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추구형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크다는 것만 바라보고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위험, 중립형, 독립형이죠. 그래서 8번은 X. 자, 8번 다시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인데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간다. 그러면 선호형이고 공격적인데 위험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 보고 가는 것은 무슨 형이다? 위험 중립형, 그 다음에 독립형이다. 그래서 8번은 X입니다. 자, 9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럴 때 보수적인 것은 모든 말들이 다 높게 갑니다. 높게 간다는 것은 혐오도가 높다. 기울기도 높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도 높다. 할인율도 높다. 비용도 높다. 그런데 기대 수익만 낮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생겼을 때 위험을 고려한 것을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험을 조정했다. 이거는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해야 돼요. 다 높게 가는 겁니다. 할인율, 요구 수익률, 비용, 그 다음에 혐오도, 모든 것, 기울기 다 높게. 그런데 기대 수익은요, 여기서 투자 수익에, 이게 기대 수익이에요. 보수죠. 그러면 하얗, 낮게. 이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그러면 모든 말들이 다 어떻게? 높게. 기대 수익은 어떻게? 낮게. 이렇게 기억을 해갖고 추정한다. 그래서 10번은 보수적 예측은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제 낮게 조정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번은 맞는 거고 9번은 X다. 해서 투자에 관련된 지문들을 정리했는데, 자, 이 부분을 짧게 정리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다면은 앞에 기본 강좌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